네, 안녕하세요. 디알리 카페 사장 신정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라이트룸 기본 보정, 라이트룸 기본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사용은 이제 뭐 라이트룸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겠지만 딱 필요한 기능이 뭐 들어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요즘에는 이제 앞으로 후원을 조금 받고 싶습니다. 뭐 영상이 강매는 아니에요. 강제는 아니고 영상이 여러분들 사진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은 뭐 단돈 1,000원이라도 후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광고 수입 이거 돈도 안 돼요. 이거 저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밑에 계좌번호 하나 넣어드릴 테니까 너무 이렇게 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도움이 되셨다 하면은 부탁드리는 겁니다. 알람 구독 신청 해놓으시면은 계속 영상으로 올 겁니다. 지난번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라이트룸 카탈로그에 대해서 설명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때 만들어 놓았던 카탈로그를 사용해서 라이트룸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라이트룸을 열면은 이제 라이트룸이 새로 생성이 되면서 저번에 블로그 했던 사진들이 쭉 있을 거예요. 보통 라이트룸을 처음 키게 되면은 요 왼쪽에 오른쪽에 라이브러리하고 현상 요 두 가지만 가지고 작업하게 됩니다. 다른 거는 만질 게 없어요. 그리고 전에 잠깐 얘기 해드렸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라이브러리에서도 약간의 뭐 기능 같은 게 있어요. 뭐라고 해야 되나? 키워드라든가 아니면은 간단하게 뭐 밝기라든가 이런 거 만질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굳이 쓸 데가 없습니다.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단지 라이브러리에 쓸 수 있는 거는 가져오기하고 내보내기 이 두 가지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그때는 가져오기 한번 했었죠. 나중에 내보내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현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상에 보시면은 자 왼쪽에 이것도 한번 다 설명해 줘야 되나? 사방 팔방에 화살표 마크가 있죠.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게 메뉴판이 이렇게 숨었다 나왔다 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이 있고, 자 참고로 저는 왼쪽에 요쪽 기능은 잘 안 사용하기 때문에 숨겨놓고 사용하고 밑에 하고 오른쪽 기능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시고 밑에는 그냥 사진 블로그에 있던 사진들을 쭉 볼 수 있는 그런 그거. 자 오른쪽에는 이제 여기가 실질적으로 사진을 보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 툴바가 있는 곳입니다. 첫 번째 요 밑에서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거는 사진 셀렉트밖에 없어요. 자 내가 이 사진을 작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잖아요. 사진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라이트룸이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파일 관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포토샵에서는 이 많은 사진을 다 갖고 와서 하나하나 이 사진을 선택하고 이런 거 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라이트룸에서는 이게 쉽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쪽 사진부터 해서 이렇게 꾹꾹 넘기면서 이 사진 보정해야 되겠다 한 사진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사진 등급을 매길 수가 있습니다. 숫자를 1, 2, 3, 4, 5번을 누르게 되면은 밑에 보시면은 별량이 생겼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볼까요? 2번을 누르면은 별이 2개 생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진에 대한 등급을 매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1, 2, 3, 4, 5번은 별의 등급을 매길 수 있고, 그 다음에 6번, 7번, 8번, 9번인가? 요게는 색깔별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가 됐죠. 이 부분에. 그래서 색깔별로 그러니까 총 10단계인가 11단계 저는 이제 별 등급밖에 안 쓰기 때문에 좀 그런데 하여튼 또 많은 단계로 사진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숫자를 누르면은 색깔이 이제 리셋돼 버리고 여기도 뭐 0을 눌러도 되고 아니면은 1번을 눌러서 0을 눌러가지고 이제 별 등급을 지우면 됩니다. 이게 지금 이게 다예요. 그래서 한 개 살짝 보여드릴게요. 내가 이 사진을 빠르게 넘기면서 이렇게 넘기면 이 사진 작업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흔들렸네. 왜 이래 이거? 다 흔들렸지? 그때 제가 좀 우울하다 그랬잖아요. 자, 이 사진을 작업해야 되겠다. 1번. 자, 쭉쭉 넘깁니다. 참고로 일반인 모델입니다. 모델에 대한 평가는 하지 말아주세요. 작업하면 되게 이뻐져요. 이러면 제가 잘못한 건가? 자 이렇게 해서 뚝뚝뚝 넘겨요. 그래서 이것도 1번 쭉쭉 그러니까 찍다 보면은 다양한 많은 사진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다 좋을 수는 없어요. 그게 그래서 쭉쭉쭉 넘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뭐 보면서 이 사진은 보정해야 되겠다 안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사진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까 전에 잠깐 선택하는 게 이거였는데, 자, 이래서, 자, 내가 사진을 선택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요 오른쪽 아래 보면은 이렇게 등급 표시가 있어요. 지금 제가 하는 거는, 라이트룸을 배우면은 반드시 쓰는 것만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별을 1번 누르게 되면은 내가 선택한, 여기 등급 부호가 있죠? 별 1개 이상만 다 선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에 별 1개만 하고 싶다 그러면은 같은 등급만 하게 되면 아까 별 3개짜리는 빠지고 별 1개 등급만 표시가 됩니다. 자, 다시 등급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 파일을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별을 1개 매길 수도 있고 2개 매길 수도 있고 중요도에 따라서 별을 5개 매길 수도 있습니다. 사진이 엄청나게 많아질 경우에는 이제 그때는 색깔 등급까지 넘어가면서 구분할 수 있는데 과연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자, 이렇게 해서 밑에 부분은 끝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쓰는 거 요거 하고 요게 답니다. 요게. 근데 요것도 거의 쓸 일이 없고 거의 다 쓰는 거는 요거 다요. 요거 하고 요거 등급하고 별 개수. 요 밑에 부분 요게 답니다.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보다 더 많은 걸 공부하고 싶으시다. 그럼 알아서 더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건 진짜 기초 중에 기초. 꼭 필요한 것만 말씀드립니다. 자, 오른쪽에 이제 여기가 실질적으로 작업해야 될 사진 이제 영역인데 저는 오늘 이 사진을 가지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이거를 잠깐 내려놓을게요. 맞죠? 보시면은 오른쪽에 여러가지 라이트룸이 좋은 게 뭐냐면은 직관적이라고 하잖아요. 직관적 뭐냐면은 딱 보이면은 그걸 쓰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중에서 그래도 숨은 기능이 하나 있으니까 우클릭 하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저는 단독 모드라고 좀 적혀 있잖아요. 이게 무슨 기능인가 하면은 이런 기능입니다. 내가 이 작업을 기본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통곡선 작업을 또 해야 돼. 그러면은 기본 작업이 닫히고 통곡선 작업만 이게 패널이 열린다 이 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단독 모드로 해지를 하게 되면은 자, 기본 작업, 통곡선 작업,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쭉쭉 다 열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한도 끝도 없이 길어지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엄청나게 불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개씩만 내가 작업하는 거 한 개씩만 열리면은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클릭해서 단독 모드로만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게 되고. 자, 이거는 기본 모드입니다. 자, 오른쪽에 위에 보면은 히스토그램 모드가 있습니다. 요거는 처음에는 별로 신경 안 쓸 수가 있는데 작업을 좀 하다 보면은 조금 신경 쓰는 부분이에요. 뭐냐면은 내가 이 사진을 가지고 인화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니터의 밝기나 이런 게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내가 이런 식으로 어둡게 작업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둡게. 근데 여러분들의 모니터가 캘리라든가 밝기 조절이 좀 안 돼 있어서 약간 밝게 보인다.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는 실질적으로는 이 부분이 지금 날아갔다 이 말이거든요. 요 까만색 요 부분이. 그래서 인화를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을 못 쓰게 된다 이 말입니다. 또 반대로 흰색이 또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런 부분 날아갔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내가 모니터가 솔직히 뭐 모니터를 캘리를 맞추려고 하면 돈이 좀 많이 듭니다. 많이 드는데 그것까지는 힘들다 했을 경우에 인화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작업하려고 하면 이 히스토그램을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 영역 안에서 작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걸 좀 보는 편입니다. 자, 라이트룸 했을 때 작업을 하고 나서 리셋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초기화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 하셔도 되고 또다시 버튼 중에 뭐냐면 이렇게 많은 이렇게 작업을 했잖아요. 또 초기화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에 보세요. 경계선이 꺼져 있잖아요. 경계선 꺼진 거에 최상위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면은 원상복귀가 됩니다.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은 모든 건 다 똑같아요. 여기에서 라이트룸에서는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왼쪽에 요걸 더블 클릭하셔도 부분적으로 원상복귀가 됩니다. 반대로 여기 최상위 영역의 요 부분, 요 구분 경계선 안에 최상위 부분의 요 부분을 클릭하시면은 또 모든 영역이 리셋이 됩니다. 됐죠? 이렇게 기본적인 겁니다. 이거는 솔직히 리셋을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하면 되는데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더블 클릭이라는 기능을 써서 리셋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능이 있고요. 자, 기본 요 부분은 많이 쓰는데 요거 상세한 설명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조금 설명해 드리고 전체적인 거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요 기본이라는 부분은 필수적으로 씁니다. 통곡선 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조금 재밌는 사진을 만들거나 하면 사진의 마무리 작업용으로 저는 쓰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개 또 보여드릴게요. 통곡선에서 어두운 영역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럼 사진이 좀 뿌얘지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기본 영역에서 다시 검정 영역을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안 내려가요, 더 이상. 왜냐면은 여기서 통곡선에서 검은색 영역을 더 이상 못 내려가도록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기본 영역에서 아무리 이렇게 검은색 영역을 내려도 더 이상 내려가질 않습니다. 이거를 활용해서 약간 뭐라 그때는 인스타 느낌의 사진 아니면은 뭐 콘트라스트가 낮은 사진 만들 때 요 좀 많이 쓰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통곡선은 하여튼 마지막에 사진을 살짝 다듬거나 아니면 미리 사진의 그 밝기 영역을 지정해 놓을 때 좀 쓰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요. 자, 두 번째로, 이거 초기화 좀 합시다. 자, 요 영역도 많이 씁니다. 이거 뭐냐면은, 사진에 부분적으로 색깔에 대해서 채도나 밝기나 이런 거를 색감을 만지는데 쓰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늘 색깔을 뭐 옥색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사람의 피부 색깔을 뭐 조금 더 밝게 한다든지 어둡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모델분의 피부 색깔 있지 않습니까? 이 피부 색깔을 예를 들어서 뭐 조금 더 밝게 이렇게 어둡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옷의 색깔을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채도를 빼거나 올려가지고 부분적으로 작업할 수도 있고, 그 사진의 느낌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특히 뭐 하늘 같은 거 색깔 바꿀 때는 이 영역에서 되게 많이 쓰는 기능입니다. 이것도 보시면은 왼쪽에 이렇게 마크가 있습니다. 마크를 체크를 하신 다음에 와서 내가 원하는 부분에 색을 찍어서 이렇게 채도를 빼주거나 이렇게 올리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래 위로 만지시면 됩니다. 그런 용도로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색 보정. 이거는 옛날에는 없었는데 이게 업데이트 되면서 새로 생긴 기능이거든요. 언제 업데이트 됐더라? 캡처원에 있는 기능인데 솔직히 말하면 잘 안 씁니다, 저는. 굳이 위에 요게 있는데 왜 이거를 써야 될까 싶기도 한데, 물론 이제 쓰면은 좀 더 드라마틱한 사진 만들기 어려워요, 이 부분이. 그래서 뭐 어두운 영역에 대해서 뭐 이렇게 채도라든가 밝기 이런 영역을 지정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두운 영역, 그 다음에 중간 영역, 그렇죠? 그 다음에 밝은 영역. 그래서 자기만의 스타일의 사진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제품 사진이나 이렇게 좀 고퀄리티 작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정확한 색을 잡는 용도로 쓰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걸 쓸 일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인물 사진 찍을 때 아니면은 풍경을 찍을 때 우리가 진짜 과연 100%의 색 재현율을 쓰느냐, 그렇진 않거든요. 작가가 원하는 감각대로 이렇게 사진을 보정하기 때문에 굳이 이걸 정확한 색 재현력으로 쓴다기보다도 나만의 스타일의 사진을 만들 때 좀 쓰긴 하는데, 저는 잘 안 써요, 이거를요. 나중에 혼자 공부하시다 보면은 쓰실 분은 쓰셔도 됩니다. 세부사항. 이거는 조금 필요한 기능인데, 뭐냐면은 사진이 일단 라우 파일을 쓰게 되면은 RAW 라우 파일을 쓰게 되면은 무조건 이걸 써야 됩니다. 왜냐면은 사진의 원본에서 샤폰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사진이 흐리멍텅하게 보여요. 그래서 샤폰을 줘야지 사진이 쨍해지거든요. JPG도 똑같아요. 물론 바디에서 샤폰 값을 이렇게 먹이고 촬영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샤폰 값을 먹이지 않고 촬영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일단 이 사진이 좀 부드럽잖아요. 부드러운 상태에서 샤폰을 쭉 올리게 되면 사진이 엄청나게 쨍해진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서 이미지도 깨지긴 하겠지만은, 그 적당한 영역에서 사진이 선명하게 보이게끔. 자, 이거 알트 마스키를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샤폰이 들어가는 영역을 보여줄 수 있는데, 이건 좀 잘 안 보이죠, 이런 거는. 그 다음에 뭐 마스크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샤폰이 들어가는 영역을 지정해 줄 수도 있어요. 흰색 영역이 샤폰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은 샤폰 안 들어간다. 샤폰이 들어가면은 선명해지지만 이미지가 깨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지정해 주는 겁니다, 적당하게. 자, 이미지가 깨지면은 노이즈 리덕션을 줘가지고 노이즈 감소해서 살짝 해서 뭐 이렇게 마무리 작업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것도 여기 보시면은 뭐 반경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요 샤품이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다 알트 마스크 쓰게 되면은 표가 납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정도의 샤폰 능력을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시고. 자, 뭐 색상, 이거는 이제 색 노이즈. 예를 들어서 옛날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밤에 뭐 고감도 노이즈를 촬영하게 되면 색깔이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색상 노이즈가 발생하는데, 그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요거 필히 써야 되는 기능입니다. 뭐 그렇게 어렵게 쓰진 않지만 꼭 써야 되는 기능이고. 자, 렌즈 교정. 요거는
이제 각 렌즈마다 이렇게 뭐 색상이라든가 색깔이라든가 왜곡이라든가 이게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왜곡을 보정하는 기능인데 이것도 굳이 안 써도 돼요. 근데 한 가지 쓰는 건 있어요. 뭐냐면은 왜곡 요거 씁니다. 어떨 때 쓰는가 하면은 건물이 약간 배불뚝의 형태로 보인다든가 건물을 찍었을 때 배불뚝이로 보인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요거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하면은 왜곡이 가운데가 좀 불룩하게 나오죠. 반대로 하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날씬하게 쏙 들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건물의 왜곡 잡을 때는 요걸 기능을 쓸 수가 있어요. 뭐 요런 사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모델 조금 날씬한 느낌을 주기도 하긴 하지만은 굳이 만약 포토샵에서 픽셀 동기화를 쓰시게 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이걸 안 써도 됩니다. 뭐 자르기 제한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영역을 잘린 영역을 이렇게 안 보여주게끔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거는 언저리 제거 이런 거는 뭐라 해야 되나? 갑자기 색깔은 노이즈 뭐라 하지? 갑자기 생각 안 난다. 이게 요 끝에 이렇게 색깔 번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기능을 잡아주는 건데 이거는 굳이 안 써도 되고요. 딱 하나 이것도 진짜 거의 쓰진 않지만 요거 쓸 게 요거 딱 하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쓸까 말까 하는 기능이. 자, 그 다음에 변화. 이거는 자주 써먹어요. 언제 써먹는가 하면은 제가 돌잔치나 아니면 웨딩 촬영을 나갈 때 카메라 대부분 세팅을 거의 깔끔하게 해줘는 하지만은 그래도 조금 삐뚤어지거나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 기능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거는 안 쓰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의자를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뭐 의자가 삐뚤삐뚤하다. 나는 진짜 깔끔한 정사각형을 원하는데 삐뚤삐뚤하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정확한 위치를 잡아주는 겁니다. 예. 총 4개의 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 구도를 딱 잡아주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건물 사진이라든가 이런 거 찍을 때도 작업할 때도 좋아요. 좋고 반대로 이런 것도 쓸 때도 있어요. 뭐냐면 라이트룸에서 쓸 때 뭐 이래서 뭐 좀 길쭉하게 좀 슬림한 느낌을 주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조금 이상하죠. 그래서 아주 약간만 조금 슬림한 느낌을 주게 할 때는 이제 인물 보정할 때 아주 잠깐만 할 때는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쓸 데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자, 그것도 지우고 끝나고 변화. 나머지는 이거는 효과나 이런 거는 뭐냐면은 뭐 비니팅. 자, 비니팅 효과입니다. 그 다음에 그레이, 그 입자감, 필링 그레이. 이런 거 주면은 자글자글 필름 효과 주는 거. 근데 이거 굳이 이걸 쓸 필요가 있나 싶은데, 예를 들어서 뭐냐면은 비니팅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타원형을 줘가지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비니팅을 줄 수가 있거든요. 굳이 저거를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끝났어요. 보정 이거 안 써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기본적인 사용 요거는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마지막으로 위에 간단한 게 있는데 이런 거 뭐냐면은 단축키는 외워놓으면 좋은데 뭐 이렇게 해서 뭐 크롭이라는 겁니다. 사진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른다 이 말인데 R키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기본적인 이제 비율이 있어요. 뭐 사진관에서 많이 쓰는 4:6 비율, 5:7 비율, 8:10 비율 기본적인 비율이 있고, 그 다음에 16:5나 16:10 기본적인 것도 있고, 아니면 임의적으로 자신이 만들어도 되고, 대부분 웬만하면은 그냥 이거 있는 대로 쓰세요. 웬만하면은. 어쩔 수 없으면은 변형을 시키지만은 웬만하면 이거 쓰세요. 나중에 사진 인화할 때 좋아요, 이게. 자기 마음대로 작업을 하잖아요. 그럼 사진 인화할 때 사진관에서 되게 싫어합니다. 아니면 사진을 자르든지 아니면 여백이 생기든지 좀 둘 중에 하나 또 스택상이 생기니까 웬만하면 있는 게 좋습니다. 그대로 쓰는 게. 그리고 그래도 안 된다 싶을 때는 요게 자물쇠를 풀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사진 느낌을 만들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사진 느낌을. 그 다음에 이거는 나 이런 거 안 쓰는데? 이제 뭐 잡티 제거라 하는데 밑에 뭐 지저분한 게 이러면 이렇게 클릭하신 다음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나중에 포토샵에 가서 힐링 툴을 쓰면 되기 때문에 굳이 이걸 안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사진 이거는 이제 캐치아이 눈에 이것도 굳이 뭐 쓸 필요 없을 테고, 그 다음에 이거는 많이 씁니다. 이제는 이거 많이 쓰는 게 뭐냐면은 부분적으로 내가 이 부분은 밝게 하고 싶다, 이 부분은 어둡게 하고 싶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걸 할 때 쓰는데, 자 요거 안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가지 이렇게 선택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뭐 피사체 선택 누르면은 컴퓨터가 알아서 피사체를 선택해서
만들어준다 이 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알아서 아마 이 부분을 아마 선택해 줄 거예요. 사람을. 그렇죠? 사람이 선택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보면 사람이 선택이 된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 기능이 없었는데 요즘에 컴퓨터 AI가 되게 성능이 좋아져가지고 그럼 이 기능은 어디 쓰느냐? 사람한테 쓰는 수도 있고 아니면 배경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전을 시키게 되면은 배경 색깔이 어둡거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배경 색깔을. 그러니까 배경을 따기도 쉽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근데 이 기능이 포토샵에도 있기 때문에 굳이 안 쓰셔도 됩니다. 이 기능은. 그 다음에 자, 많이 쓰는 게 또 뭐냐면은 여기서 하늘 선택 이것도 이제 포토샵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안 쓰셔도 되고 많이 쓰는 거는 선형 그라데이션하고 그 다음에 타원형 그라데이션입니다. 그래서 선형 그라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빛이 많이 들어온 듯한 느낌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둡게 들어온 듯한 느낌을 줄 수도 있고 뭐 색깔을 바꿀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쓰는 기능 중 한 개고 그 다음에 다시 추가해서 방사형 동그라미 타원형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많이 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비니팅을 반전을 줘가지고 비니팅을 줄 수도 있습니다. 패드 값 정도에 따라서 사진 느낌을 다르게 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색깔을 다르게 줄 수도 있고 요거는 많이 써요. 저도 제일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 단축키를 왜 하면 좋아요. 요거는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또 잘 쓰진 않는데 또 뭐 피사체 선택 중에 보면은 색상 범위하고 광도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색상 범위라는 게 있으면은 내가 원하는 색상의 범위 예를 들어서 이 색깔 뭐 자주 색깔 선택하잖아요. 그 사람 그렇게 하면은 그 부분의 색깔이 포함되는 색깔 영역들이 이런 식으로 뭐 바뀌거나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건데 굳이 이건 잘 쓰진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요 오른쪽에 있는 패널에 대한 사용법은 끝납니다. 끝나고 한 가지 더 왼쪽에 있는 사용법 패널 한 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쓸 수 있는 기능은 아마도 한 요 두 가지만 쓸 거고 나머지는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기능인데 작업 내역입니다. 내가 어떤 작업을 해왔다는 것을 여기 쭉 표시가 돼요. 내가 아까 했던 작업 내역들이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작업 내용들이 뭐냐면은 아까 1편에서 말씀드렸던 카탈로그 용량을 잡아먹는 원인이 되는 것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죠. 자, 요건 작업 내역은 굳이 안 써도 되는데 가끔 가다가 내가 어디서 무슨 작업했더라 할 때 이런 식으로 뭐 되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돌아가는 겁니다. 요거까지는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사전 설정하고 스냅샷이 있습니다. 이게 사전 설정은 혹시 그 프리셋이란 말 들어봤죠? 그래서 프리셋을 사전 설정을 하는 건데 내가 여기서 어떤 작업을 예를 들어서 했다. 그럴 경우에 한번 해볼게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뭐 색감을 조금 이렇게 바꾸고 뭐 밝기를 올리고 이렇게 하고 뭐 패드 올리고 세부상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뭐 작업을 했다 쳐요. 예를 들어서 네. 뭐 비니팅도 뭐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뭐 뽀샤시하게 할까? 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작업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작업되어 있는 사진을 요 효과를 다른 사진한테도 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요런 효과를 줬다는 거를 저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장을. 저는 몇 가지 쓰고 있는 흑백 프리셋이 있는데 이거는 쓸 데가 안 되네. 자, 잠깐만요. 옛날에 만들어놨던데 저도 안 쓰는 거라서 이거 뭐라고 말해야 되지? 프리셋을 만들어 보면 쓰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쓰긴 하는데 저는 제 사진 미리 만들기 때문에 제 스타일의 사진이 있기 때문에 굳이 프리셋을 안 써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진 않습니다. 그래서 프리셋을 저장하시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한번 해봅시다. 그래도 이왕한 거 만들기. 자, 그룹이라는 건 여기거든요. YM 그룹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룹도 해서 뭐 이렇게 모든 정보값에 해서 뭐 샘플 해서 자 마스크까지 해서 모든 걸 설정을 다 한 다음에 만들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샘플이라고 뜰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샘플이라고 요 사진을 가지고 뭐 여기에다가 요 사진에다가 샘플을 클릭하게 되면은 효과가 적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프리셋은 라이트룸 이제 카탈로그가 바뀌더라도 다 저장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카탈로그에 들어가서 사진을 만져서 요걸 그대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자, 반대로 스냅샷이라는 게 있어요. 스냅샷이라고. 이거는 다른 데서는 못 사용합니다. 얘한테만 사용할 수 있는 건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요 상태 지금 작업했잖아요. 요거로 스냅샷을 한 개 먹이겠습니다. 요거 날짜별로 시간별로 제한되는데 1번이라고 합시다. 근데 나는 이 사진보다는 예를 들어서 뭐 조금 더 밝기가 좋다든지 아니면 색감이 이 색감이 좋다든지 여기서 좋아. 예를 들어서 또 스냅샷 상에도 또 클릭합니다. 2번. 아니다. 흑백이 괜찮은데? 흑백이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흑백이라 해서 스냅샷 3번. 자, 3번.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작업했던 사진 중에 이렇게 스냅샷을 해가지고 저장이 돼 있는 거예요. 이 사진이 좋은지 저 사진이 모를 때. 그때는 요 스냅샷 기능을 써도 됩니다. 그런데, 이 기능은, 뭐 작업 내역에서도 찾아볼 수도 있는데 귀찮잖아요. 작업 내역이 복잡해졌을 때는 그럴 경우에는 간단하게 스냅샷을 통해서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게 다입니다. 더 이상 쓸 게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라이트룸 전체적인 딱 필요한 기능만 여러분들 설명해 드렸습니다. 나중에 다음 영상에서는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작업하는 과정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연달아서 말할 때 목이 좀 너무 많이 탄다. 시원합니다. 아마 요 기능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기능은 라이트룸을 쓰게 되면 반드시 써야 되는 기능입니다. 물론 거의 다 이제 써야 되네? 그렇지만은 다음 영상에서 내가 하나하나 이 사진을 갖고 작업하는 걸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쓰는 거구나 하는 걸 자세히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